미국 뉴햄프셔의 콩코드는 평화로운 곳으로 오랫동안 미국에서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8일, 이 명성은 사라졌습니다. 산책로를 걷던 부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총격을 받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기온이 따뜻해 산책하기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이날 리드 부부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남편 스티브는 은퇴한 인도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 세계의 분쟁 지역과 빈곤국을 오가며 구호 프로젝트를 이끌던 사람이었죠. 아내 웬디는 토고 출신으로 젊은 시절엔 국가대표 농구 선수로 활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82년 워싱턴 DC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스티브는 평화봉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었고 웬디는 장학금을 받아 유학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성격도 성장 배경도 달랐지만 서로의 진심을 느낀 두 사람은 세네갈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35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인류를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콩코드에서 그 모든 여정을 잠시 내려놓은 두 사람. 2022년 4월 18일, 이날도 그들은 평소처럼 산책을 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마시루프 트레일로, 이곳은 습지와 숲이 어우러진 그들만의 평화로운 오솔길이었습니다. 오후 2시 48분, 같은 오솔길을 걷던 은퇴한 미생물학자 넷넛 박사가 두 사람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두 마리의 반려견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한 목소리, 평범한 부부의 산책처럼 보였습니다. 스티브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웬디는 미소를 지은 채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녀를 앞질러 숲으로 들어가고 얼마 뒤 그들이 사라진 방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처음 두 발의 총성이 울린 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세 발의 총성이 연달아 터진 뒤 숲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넷넛은 총소리의 주인이 사냥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처에서 가끔 사냥을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깐요. 곧 그녀의 시선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숲과 이어진 길 옆에 서서 나무 사이를 응시하던 젊은 백인 남자. 카키색 바지에 남색 후드티, 검은 배낭, 수염 없는 얼굴. 그는 아무 말 없이 숲속을 바라보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을 본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었거든요.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해 그곳을 벗어났고 그날의 기억은 그렇게 잊히는 듯 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20일, 스티브는 아침 9시에 동생 피터와 테니스를 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테니스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죠. 걱정이 된 가족들은 곧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 문은 잠겨 있었고 집 안은 깔끔했습니다. 식탁 위엔 두 개의 커피잔, 그들의 안경과 차 열쇠, 신분증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뉴햄프셔 주경찰과 콩코드 경찰이 합동으로 수색에 나섰고 그들이 자주 걷던 산책로 주변이 집중 탐색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수색 중이던 형사들은 숲속에서 낯선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텐트 안에 있던 젊은 남성은 자신을 아서 켈리라고 소개하며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그냥 쉬는 중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가 좀 의심스럽긴 했지만 사건과 연루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에 일단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티븐의 핸드폰 위치 추적 결과 마지막 신호가 마시루프 트레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곧 탐지견을 동원해 마지막 신호가 끊긴 지역을 탐색했고 얼마 뒤 사망한 스티븐과 웬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웬디는 머리와 목에 두 발의 총상을 입었고 스티븐은 팔과 어깨, 등까지 총 4발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산책로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유기돼 있었고 낙엽과 흙으로 덮어 감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은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지문도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마치 범인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고
형사는 전날 보았던 아서의 텐트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사라져 있었고 텐트가 불에 탄 흔적과 부서진 음료 캔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텐트를 불태웠지? 라는 생각에 잔해를 뒤졌고 그 속에서 9mm 탄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살인 현장에서도 탄피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는 텐트의 잔해에서 발견된 탄피와 정확히 일치했죠. 형사가 보았던 아서라는 남성은 떠돌이로 보였기에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텐트 잔해물에서 바코드가 찍힌 월마트 영수증이 발견되며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월마트에 확인한 결과 이 영수증은 카드로 긁혔고 서명자의 이름이 아서 켈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카드의 주인은 아서 켈리가 아닌 로건 클레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가명을 사용해 물건을 샀고 살인이 발생한 현장 근처에 텐트를 쳤으며 형사와 마주친 뒤 텐트를 불태우고 사라졌던 남성, 그리고 그 잔해에서 발견된 범행에 사용된 탄피와 일치하는 탄피. 누가 봐도 그는 수상해 보였습니다. 로건에 대해 조사하면 할수록 그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26살의 워싱턴 출신이었던 그는 4년 전 스포켄에서 한 남성을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로 처리됐지만 그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그 후 유타에서 절도와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됐고 72일 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며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도망쳤고 2021년 포르투갈로 밀항해 잠적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그는 가명인 아서 켈리를 사용하며 콩코드 근교 숲속으로 돌아와 텐트를 치고 생활했습니다. 그는 맥도날드에서 잠시 일하다 해고됐고 이후 완전히 은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그가 노숙하던 숲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가 불태운 텐트의 잔해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탄피가 발견됐기에 경찰은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는 빨리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뒤 독일행 편도 항공권을 본인의 명의로 구매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 버몬트 벌링턴 근처의 마트에서 그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가방에는 현금 7,000달러, 위조 루마니아 신분증, 그리고 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 총이 스티븐과 웬디를 살해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 밝혀졌죠. 2023년 10월 2일에 열린 그의 재판에서 검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운동하던 도중 아무 이유 없이 평화로운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유기하고 텐트를 불태워 증거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자 도망치기 위해 독일행 항공권을 샀습니다. 변호 측은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장의 탄피는 한 달 뒤에야 발견됐다. 그때 누군가가 조작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변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초기에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내세우며 말했습니다. 탄피는 이미 범행이 발생한 4월에 존재했으며 그저 당시엔 낙엽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이죠. 2023년 10월 23일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두 건의 살인에 대해 2급 살인을 인정하며 각각 50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동시 집행이 아니기에 그는 최대 100년, 거의 종신형에 이르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선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냉혈한 살인자입니다. 이 형이 유지되는 한 당신은 다시 세상 밖 공기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무고한 죽음을 맞이한 스티븐과 웬디,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세상에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그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그들의 삶을 끝냈을지 몰라도 그들이 남긴 선의와 용기는 지금도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